네,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백악관도 믿지 못하면, 지금 앞서서 보셨지만 한미 안보와 통상협상 타결돼서 팩트시트가 최종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 그럼에도 여전히 평가절하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입니다. 팩트시트에는 알맹이가 없다면서 백지시트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음모론적인 주장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예. 심지어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습니다. 일단 그동안은 왜 팩트시트가 나오지 않느냐라고 비판하다가 팩트시트가 나오자 이번에는 왜 급조됐느냐라고 비판하는 모습, 좀 예. 모순적인 게 아니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예. 한미 양국이 팩트시트 발표를 계속 조율해 왔잖아요. 그 내용도 막판 조율을 했었고. 그래서 오늘 동시에 발표를 했는데 이걸 국내의 이슈를 덮기 위해서 급하게 발표했다.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는 주장이네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백악관에서도 오늘 현지 시간이죠. 11월 13일 날 공동으로 발표를 했고요. 내용도 우리 측과 거의 동일합니다. 장동혁 대표의 주장대로면 대통령실이 대장동 재판에 대한 항소 포기 논란을 덮기 위해서 백악관을 움직였다는 것이라서 그 현실성은 좀 따져봐야 되겠죠. 게다가 그동안 일부 극우 세력이나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 등 꾸준하게 트럼프 정부가 윤 전 대통령을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협상도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왔었죠. 그런데 이제 장동혁 대표의 논리대로면 이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의 그 주장과는 다르게 백악관이 이재명 정부를 도와주고 있다. 대장동 재판을 덮기 위해서, 그래서 논리적으로도 모순이다라는 지적도 있는 겁니다.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내부에서 왜 빨리 타결하지 않느냐라는 압박이 힘들었다고 밝혔는데 이런 흐름을 의식한 발언일까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그 되돌아보시면요. 지난 4월이었습니다.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 시절에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의 관세 문제에 대해서 맞서 싸우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맞서 싸우지 않으면 미국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것이냐라는 반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건 협상이 아니라 사실상 뭐 퍼주기와 같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게다가 또 장동혁 대표 그동안 구체적인 근거 없이 뭐 이른바 극우 유튜버들이 할 법한 어떤 음모론적인 주장을 한 건 이번이 또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9월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 국민 구금했을 당시에 이 구금 사태가 다름 아닌 그 소년부 목사 구속 탓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예. 분명 어디선가 매를 번 것입니다.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 전세기가 뜬다고 자신 있게 말한 이후에 일어난 일은 딱 하나, 소년부 목사에 대한 구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경고했던 종교 탄압입니다. 예. 앞으로 구체적인 협의가 더 필요하겠죠. 어쨌든 관세 문제 등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 또 핵 재처리 지원 같은 얻어낸 점이 많다는 점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윤 어게인 세력 측에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장을 하다가 합의가 되자 이번에는 한미 간에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 팩트시트가 왜 안 나오냐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팩트시트가 나오자 이번에는 추상적이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참고로 말 나온 김에 정작 한미 간에 아주 명백하게 다른 목소리가 나온 적이 있었죠. 바로 윤석열 정부 때입니다. 한미 간의 그 확장 억지 합의를 한 뒤에 우리 측에서 이건 사실상의 핵 공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로 다음 날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만 이건 사실상 핵 공유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국민들의 심적인 안정감을 강조한 표현이다라고 해명한 적이 있었죠. 예,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다음 이슈는요?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소개받지 못한 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참석했던 시도지사나 현직 국회의원들은 소개를 해주되 발언 기회는 제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 자체도 해주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예. 원외위원장은 해당이 없지. 여기는 도당 위원장, 민주당 대표가 아니고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공적 자리이니까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시도지사나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달리 민주당의 원외 지역위원장들을 소개해주면 이 행사가 마치 정치 행사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차단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야권에서는 야당 소속 단체장은 발언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면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적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지금 지역 행사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지역 행사를 열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게 우선이라면서 그 정치인들에 대한 발언을 제한하겠다. 여러 차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 발언 다시 들어보시죠. 예. 의원님도 아시죠? 이긴 발언권이 없다는 거. 제가 오시려면 오시고 안 오셔도 되고 제 힘 발언 기회는 없습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데도 왜 발언 안 시켜주냐고 이렇게 생떼 쓰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지난 9월이었죠. 강원도 행사 당시 김진태 지사가 몇 차례 손을 들었지만 발언을 제지했었는데 당시 대통령실에서는 도민들의 발언을 드리는 게 우선이다라면서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